교과 전형에서는 1.3등급이 1.5등급에게 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은 이제 교과 전형이지만 1.3이 떨어지고 1.5가 붙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정성평가라는 것인데, 어려운 과목인데 3등급 받고 쉬운 과목인데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질문하는 아이가 생겼어요. 진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아이들이. 캠퍼스 멘토의 오늘도 디지털 게시판은 매일매일 새로운 콘텐츠를 송출하여 학생에게 꼭 필요한 진로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오는데 이게 또 중복되지가 않고 끊임없이 진로교육 요소가 제시되고 있다는 거. 한눈에 딱 들어오니까 좀 보기 좋더라고요. 교실 하나 자체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디지털 호스트 친절한 동준씨. 오늘은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열렬한 호응과 응원 덕분에 저희도 이렇게 좀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그 스마트 TV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LED 월로 해서 아예 지금 여기가 아예 스튜디오 공간으로 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좀 새롭습니다. DOT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를 좀 만들어 가려고 해요. DOT가 이제 점이란 뜻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성장을 연결하자라는 어떠한 느낌으로 스튜디오 DOT를 좀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생님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도 또 성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필요한 콘텐츠들도 다양하게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팀메이트를 만나봐야겠죠. 이대희 입학사정관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입학사정관 이대희입니다. 학생들 새학기 준비하시랴 또 입시까지 준비하시랴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대입 특징과 준비 방법인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음 달에는 입학사정관을 좀 그만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입학사정관으로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에게 좀 좋은 말씀 들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즘 대입과 관련한 굉장한 화두들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무전공 입학입니다. 전공이 없이 학생들을 선발을 하라고 이렇게 교육부가 추진을 하고 있죠. 선발 방법이 바뀌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텐데요. 특히 아마 어떤 전형으로 선발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마다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어떤 것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형 1과 유형 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형 1 같은 경우는 자유전공, 즉 지원해서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학과를 선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유형 2는 인문자연, 이제 예시일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문과대학, 어문 계열로 뽑으면 그 소속 학과들. 그래서 조금은 범위가 줄어들게 되는 이러한 형태의 선발인데 어떤 전형으로 선발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유형 1로 만약에 학생들을 선발할 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면 모집 인원이 한 200명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 200명의 학생을 통으로 서류평가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 1의 방법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과연 선발할 수 있을까? 좀 개인적으로는 매우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조심스럽게 유형 1을 선택하는 경우는 정시로 선발할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성적순으로 선발해 놓고 대학에 와서 학생들이 이렇게 전공을 마음대로 선발하게 한다. 그러면 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도 크지 않을 것이고 어떤 이런 대학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요. 유형 2 같은 경우는 계열, 인문자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도 선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5학년도는 사립대 20%, 2026학년도는 25%, 조금씩 늘어갈 수밖에 없어서 아마 실시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유형 1로 선발하느냐, 유형 2로 선발하느냐를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그 선발 방법이 정시이냐, 학종이냐 봐주시면 좋겠고 이거 이제 너무 요즘 핫한 의대 이야기 관심이 너무 높으실 텐데요. 5월이 돼봐야 되겠지만
한 가지 좀 아셨으면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의대 정원이 이렇게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인원이 증원이 됐지만 결국 어떤 전형으로 선발하느냐가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지역 인재 전형, 즉 이제 수도권, 서울, 경기는 0명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제 의대 선발 인원이 늘어났죠. 그러면 지역 인재 전형으로 많이 뽑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가장 아래에 해당이 됩니다. 지방 소재 중학교에서 모든 과정을 이수해야 하거나 최소 고등학교 3년을 해당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전학을 간다거나 이사를 가서 자격을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지역인재 전형으로는. 그래서 어느 전형으로 의대 인원을 선발할 것이냐 이것을 최종으로 보시고 좀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가 되겠고요. 뭐 정시로 뽑을 수도 있고 기존의 그냥 일반 학종으로도 인원이 배분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인원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연쇄이동의 효과는 있을 수는 있는데 겁먹으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언론에서 많은 뭐 연쇄이동 이야기를 하지만 내신의 등급대가 정해진 아이들은 가고자 하는 대학이 정해져 있죠. 즉 서울대 연대고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그 범위가 있거든요. 밑으로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연쇄이동이 있을 수는 없고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건대 의예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제가 봤을 땐 생명계열, 생명과학계열, 생명공학계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이 의예과로 간다면 그쪽 관련한 학과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건데 그렇게 모든 학과에까지 연쇄 이동이 나타날 것인가? 이건 사실 물음표이고 만약에 정시로 늘어난다면 정시는 아무래도 재학생보단 재수생, 삼수생이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크게 이렇게 염려하시거나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본격적으로 2025 대입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 2번은 모두 그것에 해당이 되거든요. 의학계열 모집 인원이 늘어났지만 결국 직윤으로 뽑을 것이냐, 학종으로 뽑을 것이냐, 정시로 뽑을 것이냐, 어떤 전형으로 몇 명을 늘릴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하는 학생들의 패턴, 경향 이런 것들이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건 5월까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무전공, 자율전공이면 어떤 전형으로 지금도 공공인지학부 이런 이렇게 선발하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해보면 모집 인원이 많고 전공을 하나로 선발하게 되면 학종으로 선발하는 경우에는 이 편차가 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학종 준비가 좀 잘 된 학생들이 무전공으로 과감히 지원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지원 전략이 하나 있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면접이 없는 서류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전공적 합성에 대한 준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나 본인이 좀 자신감이 적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학생들 중에 내신이 괜찮다면 이런 무전공이나 자율전공, 즉 광역화해서 선발하는 학종에 지원하셨을 때 내신의 비교 우위를 점한다면 괜찮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았고요. 사실은 3번이 가장 큰 오늘 제가 라이브로 드릴 주요 이야기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교과전형의 정성평가, 즉 과거에는 교과전형이 성적으로만 계산해서 뽑았는데 이제는 이 계산된 교과점수 말고 다른 요소들이 굉장히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이 있다가 사라졌었는데 다시 생기는 경향이 생겼고요. 그것 말고 이 정성평가, 즉 서류평가, 학종에서 이야기하는 평가의 방법이 교과전형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과전형에서는 1.3등급이 1.5등급에게 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랬거든요. 하지만 이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은 이제 교과전형이지만 1.3이 떨어지고 1.5가 붙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정성평가라는 것인데 밑에 제가 대학을 조금 써놨지만 딱 보시면 이 많은 학생들, 상당수의 학생들의 워너비 대학이죠. 거의 1순위 혹은 2순위 안에는 하나씩은 들어있는 대학들이 교과전형에서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과정성평가를 좀 살펴보시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된 것 같고요. 이렇게 논술전형을 대학들이 슬금슬금 부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여기도 이제 워너비에 포함이 되잖아요. 344명을 논술로 뽑는다는 건 굉장한 기회의
입니다만 사실 논술 전형은 솔직히 학교에서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선생님께서 준비시키시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런 뭐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이제 학업우수는 교과에서 면접이 없어지고 뭐 연세대,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추 아마 교과전일 텐데요. 수능 최저가 들어오고 학종에서 학폭을 반영한다. 이제 이런 건 반영을 하지만 과연 저 학종 학폭이 실제적으로 얼만큼 평가에 영향을 줄 것이냐? 학폭이 기록된 아이들이 어느 대학에 지원할까요? 거의 인서울권 대학에는 없다고 보고요. 제가 사정관을 올해로 15년 차 했는데 한참 전에 학폭 이야기가 화두로 올라오기 전에 한두 명 본 것 말고는 제가 본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학종 학폭은 인서울이나 대다수의 대학들을 지원하는 데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입 전형, 이제 유형 이 네 가지가 있죠. 교과 전형을 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이죠. 이제 성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의 반영 비율이 있고 반영 과목이 있고 뭐 기타 등등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따져봐야 한다. 근데 이걸 선생님들이 다 찾아주시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찾아보라고 권해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부분. 논술도 같이 보면 수능 최저, 정시에도 수능이 있죠. 선생님들은 많이 아실 건데 정시파가 있잖아요. 저는 내신이 안 나와서 정시로 가겠습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그러실 거예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 역시 그 선생님들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내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수능으로 가겠다는 건 내신이 안 나오는데 수능을 잘 볼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이런 경우는 별로 본 적이 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정성평가 이 부분 제가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무래도 이제 과목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평가 요소로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저 과목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도 영향을 주고요. 정시에도 과목 선택을 반영하죠. 이게 이제 서울대 교과평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즉 고등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를 했느냐가 입시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게 교과 전형에도 반영이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정시에까지 서울대는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보니 수업 시간에 어떠한 공부를 할 것이냐, 어떠한 공부를 했느냐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을 고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는데 이 책들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문제의 유형을 좀 파악하시고 어떠한 유형이나 어떠한 주제로 문제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알고 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학 홈페이지로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논술만큼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논술 문제의 주제는 교육과정, 즉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벗어나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이걸 위반하면 대학이 제재를 고교육기업대학 지원사업에서 받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리수로 대학은 많지 않을 것이고요. 이게 사교육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형태를 좀 쉽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약수령. 이 약수령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작게, 백자, 이렇게 정말로 단문을 몇 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가로넣기 해서 이렇게 채워놓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전에 숙지를 하시면 좋은데 제일 좋은 건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에서 모의 논술이라는 걸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채점까지 해주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생각이 있다면 다른 걸 포기하고 바로 논술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논술이 좀 나한테 맞는지 연습 삼아 해보는 것 굉장히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걸 해보시고 난 다음에 어떤 걸 해야겠다 이렇게 좀 자리를 잡으면 좋겠고요. 정시 같은 경우는 수능 과목 선택 말씀드렸고 정시가 3회 지원인데 가나다군이 있죠. 실제로 3회가 합격의 확률을 좀 보게 되는 걸까요? 제가 코엑스에서 상담할 때는 아니거든요. 저는 2번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군은 거의 붙기가 힘들어요. 다군 붙는 건 운이고 결국은 가나군 2번의 기회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저는 내신이 안 되기 때문에 정시로 갈래요. 그러면 지원을 2번 해서 대학을 골라야 되는데 희망이 굉장히 높아요.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죠. 수시는 6번입니다. 논술 안 한다고 쳐도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6번을 쓸 수 있고요. 정성평가가 들어가면서 과목 선택을 반영하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기본으로 준비한 친구들이 어느 정도 내신이 된다면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같이 고민해 볼 상황이
충분히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학종의 경쟁률이 올랐지만 등급이 그대로이거나 낮아지거나 후순위가 많아질 확률이 높아요. 교과 전형은 경쟁률은 낮아졌지만 그렇게 결과값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결국 같이 보는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이 좋았던 친구들이 정성평가, 서류평가를 실시하는 조금 더 좋은 대학, 예를 들면 국민대학교 학종을 쓰려고 했던 2점 초반의 아이들이 뭐 건대나 경희대나 정성평가, 서류로 좀 뒤집을 수 있거나 나의 선택 과목이나 적합성이 뛰어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이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을 따로 놓고 볼 것이 아니라 함께 놓고 수시 이 6회 지원 범위 안에서 고민을 좀 하시는 게 이 내신이 좀 좋은 학생들, 오히려 의대보다 이러한 경향들이 발생한다면 이 종합평가 때문에 내신이 학종처럼 뒤바뀐 학생들이 합격하기 시작하면 종합전형의 중간 성적, 중간 이유, 예를 들면 한 2.8에서 한 3.5, 3.7 뭐 이 정도 사이에 있는 학생들은 합격 가능한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조심스럽게 그냥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교과 전형을 조금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교과 전형의 특징은 이렇게 다 아실 겁니다. 뭐 반영 비율, 등급간 점수, 선생님들이 주시기 때문에 길게 설명은 안 드리고요. 수능 최저, 실질 경쟁률, 저 부분은 다 아시죠?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보통 60%에서 70% 정도의 충족률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학과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선호 학과, 이 합격권의 내신이 높은 학과가 충족률이 더 높아요. 낮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지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뭐냐면 학생들의 선택지 그리고 지원의 패턴이 많이 깨지면서 쉽게 말하면 빵꾸, 수시에서 결혼이 생겨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수시에 결혼이 생겼는지를 확인하실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시로 2월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제 뭐 다 따져보시면 유추하실 수도 있겠지만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성평가 말씀은 드렸고 지원 자격, 이 6회 지원 횟수 이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랑 영향이 있는데요. 수시를 6번 쓰는데 학생들 말로 우주상향 해서 붙으면 제일 좋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두 개 이렇게 쓸 거냐 아니면 뭐 3개 쓸 거냐, 이것도 뭐 교과 아니면 교과 학종으로 쓸 거냐, 교과 학종 논술 쓸 거냐, 꼭 뭐 6학종을 갈 거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선생님들께서는 그래도 이제 조금 재현을 하시는 입장에 부모님들에게는 그렇거든요. 재수를 시킬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 놓고 수시 6회를 고민해 주세요라고 하나 얘기하고요. 왜냐하면 재수를 이렇게 할 계획이 있으면 저희 농담인데 서울대 쓰라고 하거든요. 서울대 써서 떨어졌다라고 지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재수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만족감을 좀 가지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수시 6회 지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더 힘드실 것 같고요. 학생하고 학부모님의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지원 자격 중에 하나 저도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2025, 그러니까 대입 전반을 말씀드린 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새로 봤는데 이 교과 전형인데 이 연도 제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 연도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학생들이 좀 잘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과 전형의 교과를 계산하는데 예전에 이제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이 없을 때는 문제가 없었잖아요. 모든 과목을 다 9등급으로 계산을 했는데 진로 선택, 즉 A, B, C로 나오면서 그걸 반영하는 방법들이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방법이 이렇게 6개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가산점, 등급 변환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등급 변환이나 등급 환산점이 가장 많은 방법이고요. 요즘 뜨고 있는 것이 이제 정성평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정성평가 학종을 처음에 신뢰하지 못하셨던 이유가 예측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왜냐하면 성적으로 뽑으면 1.3은 1.7보다 반드시 공부를 잘한다, 성적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종에서는 뒤집어지기 시작하니까 당황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교과 전형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게 될 수 있는 이런 경우이다. 뭐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선생님께서 만드신 자료인데요. 요는 이겁니다. 국민대가 2.2가 있는데 인문자연이잖아요. 설마 선생님들께서는 이 표를 보고 국민대는 2.2 낮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겠죠. 교과 전형에서. 사실은 범위가 있는 거거든요. 2.2보다 조금 더 높은 학과도 있고요. 2.2보다 많은 학과도 국민대에 있습니다.
사실은 입시도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수 있을 텐데 이걸 딱 보고 전국대는 2.3 밑으로 못 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용인대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시겠지만 뭐 수능 최저가 있을 거고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2.3이 있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복합적이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좋겠고 데이터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제일 좋은 건 대학의 홈페이지를 가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데이터예요. 그리고 그거 궁금하실 때 대학에 전화 이렇게 하셔가지고 따지거나 이렇게 대학이 서비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은 안 해주시면 어떨까.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대학의 입학처에 전화해서 점수를 좀 잘 정보를 더 얻으시려면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점수를 이렇게 봤는데 이게 최종 등록자의 점수인가요? 이게 70%컷 점수인가요? 이렇게 사실 확인하는 것처럼 물어보시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몇 점이에요? 됐어요? 안 됐어요? 뭐 이런 형태의 질문은 조금 오히려 손해보실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질문을 하면 굉장히 이제 조금 아주 기본만 대답을 했던 이런 경험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대학의 이름보다 전형 방법을 좀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1단계 서류 100, 교과 100, 서류 100, 교과 서류 다르죠? 가로, 그 옆에 가로도 다릅니다. 2배수, 3배수. 그래서 이 단계마다 배수가 몇 명이냐 이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단계 점수는 면접 30, 면접 20, 면접 30인데요. 사실 교과 전형에서 1단계를 통과하는 경우는 인서울의 주요 대학들 같은 경우는 편차가 안 큽니다. 2배수, 3배수면 차이가 안 크기 때문에 이 내신의 성적, 서류나 내신의 성적으로 뒤집힐 확률은 별로 없어요. 이 2단계가 있는 경우는 거의 90% 이상은 2단계 성적으로 뒤집히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능 최저 기준은 이제 영어가 있고 없고가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는 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024가 영어가 쉬울 줄 알았는데 영어가 어려우면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춘 아이들이 꽤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수능 최저를 맞추는 부분의 전략이 참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형 방법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출결, 봉사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조심스럽게 동점자 처리해서 소수점 단위의 몇 점을 만들어내서 동점자를 안 나오게 만들려고 하는 요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크게 변별이 안 되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저 부분이 만점이 안 되면 교과 전형에선 분리할 수 있는 거죠. 0점 몇 점의 싸움이기 때문에 교과 전형 유형 분류는 교과 100 성적으로만 뽑는 대학, 성적의 학생부의 면접, 학생부의 서류. 근데 학교를 보시면 학생부의 서류가 조금 희망하는 대학이 좀 더 많은 거죠. 예전엔 교과 100이었고 여기까지만 있었는데 이제는 면접과 서류가 있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의예도 연대미래나 고신대 같은 경우, 건양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성적의 면접 최저가 있겠지만 이렇게 교과 전형에서도 면접을 보게 되고 교과 전형 서류를 보게 되는, 그래서 교과 전형이 이제 굉장히 어떤 선생님께서 학종화돼 가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 가지 전형 요소가 막 섞이면서 학생들을 지원 6회를 선택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대학명, 전형명은 어렵지만 저는 일단 무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공부를 만약에 하신다면 반영교과, 반영과목, 전형 요소를 아셔야 돼요. 국수, 영사, 과, 한국사, 정교과, 정교과인데 진로 선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대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이 없고 그냥 비교과 서류로 30을 평가하게 되는 건데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말고 은미체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진로 선택 과목까지 다 계산해서 넣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도 다른데 이게 아마 등급으로 변환해주는, 진로 선택 과목의 A는 1등급이고 B는 3등급이고 C는 5등급으로 계산을 해서 9등급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아마 생명대였던 것 같은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환산 점수로 되어 있는 건 실제로 대학에서 입학 사정을 처리할 때 1000점으로 계산을 하는데 그런 방식이죠. A는 100점, B는 96점 이렇게 해서 총점을 바로 내버리는 형태의 반영 방법이고요. 상경대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을 3과목만 반영하죠. 그러면 3과목만 A이면 만점인 거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을 계산해서 반영하는 대학은 거의 아마 영이야 합불에 영향을 주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기 전에는 초반에는 진로 선택 과목을 계산하는 유불리를 고민하셨지만 정성평가가 나오고 나서 이제 진로 선택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정성평가가 모든 걸 다 흡수해서 정성평가 점수가 내신을 얼마만큼 뒤집을 수 있느냐가 이제 키포인트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과 전형의 서류평가, 정성평가가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친하게 지내는 저희 조만기 선생님이 발표하셨던 자료를 좀 가지고 왔던 건데요. 대학들이 있고 반영 비율이 있는데 반영 방법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런 부분이 힘든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예측이 더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성대가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진로 선택 과목 및 전문교과 과목, 수월성, 충실성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원한 학과에서 수학하는데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이 충실성일 것 같고요. 수월성은 아무래도 그 과목들의 성적 1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쭉 한번 보시고 서류평가 요소는 뭐 과목 선택이 많죠. 근데 보면 뭐 고대나 경희대나 건대 같은 경우는 과목 선택과 세특을 다 보죠.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고민 뭐 이런 부분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과목 선택을 보는 것은 이수 현황이나 숫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특을 본다는 건 학종처럼 기록된 걸 평가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마 세특까지 같이 보는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평가자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읽고 정성평가, 즉 서류평가를 할 확률이 높고요. 과목 선택만 보거나 성취도만 보는 경우, 즉 여기 보면 성대가 있는데요. 성대 같은 경우는 글로 된 건 읽지 않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즉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는가 혹은 이 성취도 같은 경우는 전체에 다 볼 확률이 높거든요. 교과를. 그러면은 뭐 물리 1을 뭐 200명이 들었던데 물리 2를 뭐 10명이 들었는지 20명이 들었는지 그게 A인지 B인지 C인지 이런 것들을 만 보는 거죠. 그래서 같은 정성평가, 교과 전형의 정성평가지만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대가 바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학업 수월성, 학업 충실성 이렇게 나옵니다. 성취도, 분포 비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월성이 능력, 그러니까 수준, 성취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점수, 감안평균, 성취도, 분포 비율. 아마 ABC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요. 일반 선택 과목하고 같이 읽었을 때 그 비교적인 부분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제 추측에는 그러지 않을까 싶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수연학. 그래서 성대는 이 세특 자체를 여기 읽는다고 되어는 있는데 그래도 다른 데보다 적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꾸 왜 세특을 읽느냐 안 읽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학종처럼 평가되느냐 아니냐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적순으로 뽑고 교과 전형에서의 정성평가가 학생의 태도나 공부했던 주제나 내용들까지 잡고 평가해서 들어온다면 학종과 교과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과 전형에서의 정성평가는 숫자 혹은 과목 선택의 이수 현황만을 가지고 평가해야 학종과 차별화 지점도 생기고 좀 평가도 물리적으로 대학이 이렇게 수행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건대인데요. 건대는 이렇게 이제 교과 학습 발달 상황만 평가라고 줬지만 여기 건대도 아마 세특을 볼 겁니다. 그래도 어디만 본다. 그러니까 즉 진로활동 이런 부분은 안 본다인데요. 이것도 추측인 거예요. 사실은 전부 다 제 추측이거든요. 모집요강에도 학생부에서 어떤 학문만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작년까지는 안 나왔어요. 이건 작년 자료입니다. 올해 모집요강은 확실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드실 텐데 올해 모집요강을 좀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뭐 무전공, 그 다음에 의대, 교과 정성평가 이런 디테일한 세부 방법들은 대학이 아직 결정을 못하거나 지금 결정하려고 논의 중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동국대는 학종 같다는 느낌을 받죠. 작년까지 공지된 부분에서는 전공 관심 및 진로 탐색의 노력, 그래서 학교 생활 중 전공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반영이 된 결과이다. 이게 좋다 나쁘다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각 대학들이 아직은 교과 전형의 정성평가의 방법이 일률적이거나 예측할 수 있거나 이게 아직 좀 디테일하게 언급이 되거나 선생님들에게 정보로 제공이 안 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이 대학들의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어떤 점수를 받았느냐 선생님들이 분석을 하실 텐데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교과 전형까지이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학종과 논술 전형의 약간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처음 고3을 맡으신 선생님들도 좀 들어오셨나 봐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질문 하나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가 정확히 뭐냐? 자꾸 서류를 말씀해 주셨는데 서류가 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본적으로 서류라 하면 학교생활기록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항목이 1번부터 10번까지 있고 대학에 제공되는 것들이 이렇게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교과전형은 조금 여러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의 성적이죠. 교과학습 발달 사항만 반영을 하거나 혹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반영하거나 학생부 전체를 보거나 굉장히 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에 이번에 또 정성평가가 살짝 들어간다는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 교과 전형의 정성평가는 점수를 산출할 수가 있는가? 약간 이런 질문을 좀 해주셨거든요. 그럼 좀 어떻게 좀 평가가 될까? 네, 이게 정성평가가 아직 표준화되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뭐 가정을 한다면 교과 70, 교과 70이라면 이 교과는 1등급부터 9등급 혹은 진로 선택 과목까지 계산을 해서 700점의 점수를 교과의 성적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30이 정성평가라고 함은 학생이 과목 선택,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이런 내용들을 평가자가 읽고 300점의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를 평가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제가 이제 계속 고민이 되고 선생님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학종처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혹은 활동 예를 들어 학생부 전체를 보는 대학이 있다면 진로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까지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평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1에서부터 9등급 혹은 A, B, C는 700점이라고 하는 점수에 계산이 됐기 때문에 중복 계산되지 않으려면 이 나머지 30점은 오로지 교과 이수 현황만 보거나 아니면 세특까지만 봐야 한다 정도의 좀 강한 의견도 있으세요. 근데 이게 사실 아직 정답이 없는 문제이다 보니 이런 다양함을 좀 선생님께서 아시고 각 대학들의 방법이 다름을 좀 숙지하고 계셔야 진학시키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럼 조금 예시를 들자면은 이 친구는 조금 사회계열을 조금 원한다라고 해서 이제 사회계열을 들어갔는데 한 등급이 뭐 1.7이에요. 근데 다른 친구는 사회계열 뭐 과목 선택이나 막 그런 게 좀 다른데 1.6이에요. 네. 그러면 요게 좀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얘는 여기에 조금 더 정성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관심이 있고 그런 내용들이 0.1점 정도나 아니면 그 미세한 게 살짝 뒤집힐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강의 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좀 과목 선택을 좀 더 이제 학종 때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더 들어가면 어려운 과목이 있죠. 그러니까 어려운 과목을 이수해서 A를 맞은 학생, 쉬운 과목을 이수한 학생, 이제 이런 부분들, 뭐 꼭 필요한 과목을 이수한 학생, 필요한 과목이 어려우니까 피해간 학생,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대학이 좀 보려고 정성평가를 많이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는 정말 공부한 친구를 뽑고 싶은 그렇죠. 그런 대학은 거잖아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싶은 것이 가장 1순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아까 이제 교과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이 학생들의 워너비 대학들이고 이제 상위권 대학이라고 분류되는 대학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1등급, 같은 1.5등급, 같은 2등급이라도 굉장히 다른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진로 선택 과목,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그 과목을 몇 명이 들었는지 기타 등등을 좀 더 봐서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야기를 들을수록 과목 선택과 어떻게 보면 교과 세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이제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과목 선택에 있어서 정말 과목 선택이 딱 내가 한 방향으로 딱 쏠려서 나는 저쪽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여기 너무 좋아하면서 딱 한 방향으로 어떤 결이 맞는 과목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또 중구난방인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중구난방인 학생들을 위해서 그 무전공이 좀 넓혀지고 있는 건가요? 그럼 굉장히 이제 이상적으로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이 고교학점제 혹은 2022 교육과정이 이제 진로에 따른 이 과목 선택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더 확대 해석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즉 진로를 명확하게 선택한 아이도 있지만 선택하지 않은 아이도 있는데 진로를 지금 고민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학생들이 입시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네, 그 친구들을 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과목 선택은 일단은 진로대로 하면 제일 좋고 뭐 안 되더라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건데 정명화 TT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학 측에서 영어 과목에 대한 교과 선택도 중요하게 보시나요? 과학이나 사회는 계열이 분명하니 반드시 들어야 할 과목이 있는데 영어의 경우는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영어 독해 장문 선택하지 않고 진로 영어 듣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 선택을 피하고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네, 일단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은 명확한 차이가 있죠. 일반 선택을 피해서 진로 선택을 선택하는 건 등급을 맞을 자신이 없거나 일단은 9등급의 점수가 부담스러워서 피해가는데 높은 내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해가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요.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피해가는 아이도 있을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정관들이 이해를 할 확률이 사실 높다고 보여집니다.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면 진로 선택 과목이 모두 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과목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보통 대학이 높은 수준의 과목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인문사회 계열 같은 경우는 뭐 국제가 들어가는 과목이거나 심화가 들어갔거나 이공계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투 과목이죠. 물리투, 화학투, 뭐 생명과학투 뭐 이런 과목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진로 선택 과목에서 들어야 할 좀 심도 높은 과목을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수한 학생을 뽑는 건데 그러니까 피해간 것이 좋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까요? 어려운 과목인데 3등급 받고 쉬운 과목인데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좀 어떤 거 선택하는 게 좀 좋을까요? 사실 전제가 있어야 돼요. 아, 아니, 전제가 밸런스 있어야 돼? 게임이라 전제가 있으면 안 되지만 어느 대학이냐 입시기 때문에 이 친구가 치만하는 대학이 어느 대학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적으로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아이가 좋기는 해요. 1등급을 받아본 경험이 있거나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 내용의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는 것들을 무시하진 않습니다. 밸런스 게임이니까 여기까지인데 게임. 예, 사실 뒤에 보면 또 이제 복잡해지죠. 요거는 게임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명환 선생님이 야 교과만 봐도 이런데 학종까지 들어가게 되면 야 이거 어떻게 지금 우리 교과만 아직 학종 제대로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 안 파헤쳤는데 지금 이 정도의 양이 나왔다면 지금 녹화 방송을 지금 어디까지 해야 되나 지금 심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대 입학 사정관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아주 천천히 설명해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서 좀 요거까지만 일단은 습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선생님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뭐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네. 입시가 늘 변화해서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인데요. 막 어려운 것들부터 접근하시면 굉장히 좀 잘못된 왜곡된 정보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용어들 그것들을 좀 정확하게 숙지하시는 부분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뭐 이제 내년부터 자유의 몸이 되기 때문에 혹시 학교에서 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방문해서 도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문의 드리면 네, 제가 고등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건 선생님들에게 강의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아 그래요? 그러면 연락처 나중에 공유드려도 괜찮은가요? 이대 입학 사정관님을 오프라인에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처를 제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대 입학 사정관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